자, 8번 내용은 지침에 따라 개요 작성하기네요. 개요 작성하기는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에서 화법과 작문으로 제가 파트를 나눠드린, 범위를 나눠드렸던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 화법과 작문 중에서 작문 파트에 해당하는 게 바로 개요 작성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봐라. 자, 일단 지침에 맞춰야 되니까 일명 조건에 따라 글을 써야 된다 이거예요. 조건에 따라 글을 쓸 때 적절하지 않은 거, 이 지침, 이 조건에 따라 글을 쓰라는 거죠. 지침이란 조건입니다고. 개요 작성의 조건, 글쓰기의 조건. 자, 일단 서론에서는 뭐가 들어가야 돼? 중심 소재의 개념 정의와 문제 제기를 한 개의 장. 자, 서론 한 장. 서론은 딱 한 장이에요. 한 장. 근데 한 장으로만 구성되고 그 다음에 소재, 개념, 플러스 문제 제기. 요게 한 장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 이제 본론으로 가면 본론은 각각 제목에서 밝힌 내용을 두 개의 장으로 구성하되 두 개의 장. 그럼 본론은 1이 있고 2가 있겠네요. 그죠? 소재는 그냥 한 장이니까 뭐 여기서 끝나면 서론은 한 장이니까 여기서 끝나면 되고요. 본론은 1번, 2번 두 개로 나눠줘야 돼요. 두 장이니까. 각 장의 하위 항목끼리 대응되도록 설정해라. 그러면 1장의 하위 항목에 예를 들어 기역과 니은이 있다. 그러면 2번도 그 1장의 기역, 니은과 동일한 걸로 이렇게 대응 관계를 이루면서 본론을 잘 작성하라는 뜻이겠네요. 그 다음에 결론은요. 향후 효과, 기대 효과와 향후 과제를 한 개의 장으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결론도 한 개의 장으로만. 그래서 효과, 그죠? 그리고 과제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 된대요. 그럼 이제 내용을 한번 보죠. 자, 개요의 제목이 복지 사각지대의 발생 원인과 해소 방안. 근데 아까 두 번째 조건에서 본론을 이제 두 가지 장으로 구성할 때 제목에서 밝힌 내용이 두 개의 장이 돼. 근데 제목이 발생 원인과 해소 방안이야. 그럼 딱 나왔죠. 뭐 일단 본론 1의 제목은 발생 원인. 복지 사각지대 발생 원인. 2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그죠? 요 정도, 요 선에서 제목이, 항목이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럼 당연히 밑에 하위 항목은 발생 원인이 들어가야 되고 그 원인에 대해서 이제 대응이 돼야 되니까 해소 방안에서도 1번 원인에 대해서 해소 방안, 2번 원인에 대해서 해소 방안을 다뤄야 되겠죠. 그래야 대응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럼 볼게요. 개요. 자, 사각지대의 발생 원인과 해소 방안. 자, 서론은 복지 사각지대의 정의. 자, 정의를 하래요. 정의. 아까 소재 개념 정의했어요. 그 다음 뭐 하래? 문제 제기해야 되죠? 그럼 기억에서는 문제 제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이제 기억에 들어갈 내용 선지에서 기억의 내용이 문제 제기와 관련된 내용인지를 보시면 돼요. 문제 제기란 이게 문제점이에요 라고 문제점을 내놓는 거죠. 자, 복지 사각지대의 발생에 따른 사회 문제의 증가. 진짜 문제네요. 그죠? 사각지대가 발생해서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이거 큰일이다. 이런 큰일이 났어. 이거 어떡할 거니? 이게 문제 제기잖아요. 네, 그럼 이거 문제 제기 맞습니다. 기억의 조건, 문제를 제기할 건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제 발생 원인, 본론으로 옵니다. 그래서 발생 원인과 해소 방안으로 가야 되겠죠? 자, 발생 원인에서. 자, 니은과 2번. 자, 첫 번째 원인에 들어갈 니은 내용은 당연히 왜 발생하는가에 대한 거예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복지제도의 한계로 발생한다. 말 되죠. 발생 원인이니까 이것 때문에 발생한다. 괜찮죠? 네, 요거 들어갈 만합니다. 그 다음에 담당 공무원의 인력도 부족하다. 네, 이게 복지 사각지대 발생의 원인이 되는 거 좋아요. 자, 2번까지는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제가 이제 화면을 같이 보여드려야 되는데 화면이 좀 짧으니까 제가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저는 그냥 여러분은 적지 않아도 되죠. 물론 문제 풀 때 제가 적는 거예요. 설명하려고요. 지금 여기 발생 원인에 보니까 한계, 사회 변화, 반영이 안 된 한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담당 공무원 부족하대요. 이 두 가지야. 그러면 아까 조건에서 여러분 앞에 조건에서 뭐라고 했어요? 자, 지금 하위 항목끼리 대응되라 라고 했잖아요. 대응이라는 건 무엇이냐? 이게 이제 개요 문제의 가장 핵심이기도 한데요.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개요도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개요 문제의 가장 1번은 뭐냐?
자, 원인과 해결책이 나올 때 원인 1과 해결책 1이 반드시 세트여야 됩니다. 세트여야 돼요. 즉 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기존 복지제도의 한계다. 그러면 해결안은 이 한계를 해결한다가 나와야 돼. 전혀 엉뚱한 것에 해결 방안이 나오면 안 됩니다. 기억에서 말한 것에, 즉 발생 원인 1번에서 말한 것이 해소 방안 1번의 해결책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걸 대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2번도 마찬가지겠죠. 자, 니은에서 공무원이 부족하다. 그럼 당연히 니은의 해결책이 여기 같아야 되니까 공무원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넣어줘야 된단 말이야. 이해하셨죠? 그 1대1 대응이 돼야 돼. 원인과 해소가 순서대로 1대1 대응이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대1 대응이라는 걸 항상 명심하세요. 자, 그러면 지금 아까 원인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게 이제 1번에 들어갔고 2번이 공무원 그 인력 부족이잖아요. 그럼 이제 해결안에서는 세 번째 여기 지금 아까 공무원 인력 부족이라고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해결안이 니은에 들어가야 되겠죠. 디귿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사회복지 업무 경감을 통한 공무원 지금 직무 만족도 등대가 아니고요. 인력을 증원해야 되겠죠. 그죠? 왜? 아까 인력이 부족하다고 했으니까 인력 증원이 당연히 해결안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3번이 적절하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참고로 여기 아까 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기존 제도의 한계라고 했는데 보시면 해결안에 사회 변화를 반영하고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서 한계를 벗어나자. 딱 맞죠, 지금. 이렇게 1대1로 딱 해결안이 대응이 돼야 됩니다. 3번은 X가 돼야 돼요. 인력을 충원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해결안은. 자, 그 다음 결론 부분. 결론은 아까 기대 효과와 과제라고 했어요. 보시면 지금 2번에 제시된 건 해소 방안을 마련하자. 이런 방안을 마련해야 돼. 이건 과제네요. 그럼 당연히 앞에는 기대 효과가 들어가야 되죠. 아까 조건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기대 효과. 어떤 게 기대되죠? 복지 혜택 범위 확장을 통해 사회 안전망이 강화가 되는 게 기대감이네요. 그죠? 맞아? 기대 효과 맞네요. 이건 맞습니다. 틀린 것은 3번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어때요, 여러분? 이것도 개요 작성도 역시 기본 틀 보는 방법, 맞추는 것들은 좀 아셔야 기본적으로 저변에 이 지식은 있어야 문제를 풀 때 우리가 깔끔하고 빠르게 정확하게 찾아낼 수가 있겠죠? 네, 좋아요. 그 다음 9번으로 가봅시다.